안녕하세요. 글레오 AI SDK 발표를 맡게 될 유지상입니다. 오늘 Bring Your App to Gleo AI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글레오 AI를 소개해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레오 AI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오 AI는 기존의 음성인식 에이전트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에이전틱 AI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AI 어시스턴트는 정해진 방법대로 순서에 맞춰서 사람의 명령을 내리고 그 요청에 대응되는 응답을 차례차례 수행을 했었습니다. 글레오는 단순히 사용자의 명령을 알아듣고 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여서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액션을 제공해주는 자율적인 에이전틱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인 사용자에게 글레오는 더욱더 스마트하고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차량 환경에 최적화된 AI입니다. 글레오는 초거대 언어 모델, 즉 LLM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기계에게 명령하듯이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승자한테 말을 건네듯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되면 글레오가 가장 사용자에게 적합한 정보를 찾아서 알려주게 되고요. 차량의 제어를 요청을 하게 돼서 문을 열어주거나 트렁크를 닫는 등의 액션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에게 필요로 하는 기능을 앱이나 특별한 기능들을 사용자 맞춤으로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내 환경에서 글레오 AI를 사용한다면 더 직관적이고 인간적인 차량 내 AI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그러면은 서드파티 개발자 여러분들이 직접 앱을 개발해서 글레오 AI 생태계와 연동하게 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모바일 디바이스와 차량 환경 맞춤용 앱은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공해주는 글레오 AI SDK를 사용한다면 이 갭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차량용 맞춤형 앱을 개발하실 수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요새 데이터의 중요성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앱에서 사용자의 데이터와 차량 내에 움직이는 로그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글레오 AI SDK를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사용자와 자동차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이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앱을 더욱더 파워풀하고 스마트하게 개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차량 내 환경에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로 터치를 최소화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운전 중인 사용자가 화면을 바라보고 디테일한 조작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글레오는 사용자의 말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량 내 환경을 확인을 하여서 사용자에게 가장 필요한 액션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앱을 실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앱의 컨텍스트 정보와 사용자에게 지금 필요한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더욱더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운전자의 운전 패턴이나 사용자의 취향 등을 고려해서 오늘의 날씨에 맞는 음악을 찾아서 그 노래를 틀어준다거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을 때 문자를 자주 보내는 사용자가 있다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문자를 보내주는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때 있어서도 사용자의 프리퍼런스에 맞는 정확한 검색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작들이 가능하려면 글레오가 앱과 원활하게 연동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핵심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앱 케이퍼빌리티입니다. 이건 해당 앱이 글레오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과 이 기능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다면 그 정보를 글레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드파티 앱들이 글레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앱 비헤이비어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앱의 컨텍스트 정보와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글레오에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앱 내에서 어떤 행동을 자주 하는지 로그를 남겨주게 되면 글레오는 이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여서 더욱더 똑똑한 사용자 맞춤형 추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액션콜입니다. 앞서 전달받은 앱 비헤이비어와 앱 케이퍼빌리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청을 분석하고 그 사용자의 요청에 딱 맞는 앱의 기능을 실행해 줄 수 있습니다. 즉 글레오는 앱과 양방향으로 통신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보다 지능적인 방식으로 앱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번에는 글레오가 앱을 호출하는 방식을 좀 더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플로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서드파티 앱이 앱 케이퍼빌리티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측의 상단에 있는 뮤직 앱이 앱이 처음 설치될 때 한 번만 등록을 진행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뮤직 앱이 글레오에게 나는 플레이 뮤직이라는 인텐트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글레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텐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파라미터가 있다면은 그 정보도 함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앱의 APK 안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 APK는 저희들이 미리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케이퍼빌리티를 디스크립션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오늘 날씨에 맞는 노래를 추천해줘라는 시나리오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오는 이 발화를 이해하고 이 사용자의 요청에 가장 맞는 툴은 플레이 뮤직이 가능한 뮤직 앱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우리는 액션 콜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이 액션 콜이 사용자가 앱 케이퍼빌리티에 등록한 요청대로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 요청을 받게 된 앱 개발자는 개발을 자유롭게 원하시는 액션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뮤직 앱이기 때문에 당연히 뮤직을 재생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입니다. 뮤직 앱 개발자는 음악을 재생을 하고 그 음악 재생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액션 콜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글레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글레오는 이 결과를 분석해서 사용자에게 알맞은 형태의 응답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글레오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손하거나 친근하게 여러 가지 사용자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응답을 제공해주게 되는데 뮤직 앱 개발자는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간단한 메타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것만으로도 오늘 비 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음악을 재생해드렸어요 라는 식의 사용자에게 적합한 형태의 응답문을 생성해서 글레오가 전달해주게 됩니다. 만약 실패를 하게 되었다면은 그 스테이터스를 fail로 세팅을 하고 실패에 대한 사유를 전달해 주게 되면은 글레오가 이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오늘 핸즈온 세션에서 저희는 지금부터 설명드릴 리마인더 앱을 직접 구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핸즈온 세션을 통해서 앱 케이퍼빌리티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액션 콜이 호출이 되어 오는지 직접 코드로서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 앱은 실습을 위해서 차량 환경에 특화된 앱으로 개발을 하였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제목을 얘기하게 되면 그에 맞는 리마인더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마인더 앱을 예시로 앱 케이퍼빌리티 스키마가 어떤 식으로 글레오와 연동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글레오는 LLM 모델들을 활용을 하여서 이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리즈닝을 통해서 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툴을 글레오가 찾게 되는데 앱 개발자는 이 툴에 선택되는 복잡한 과정을 모르셔도 됩니다. 대신 앱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액션 스키마를 제이슨 형태로 잘 기술해 주시기만 하면은 글레오가 알아서 해당 기능에 맞는 액션을 앱에 호출해 주게 됩니다. 즉 앱 개발자는 앱이 호출되었을 때 어떤 로직을 수행할지만 정하게 되면은 그 앞단의 복잡한 자연 언어 처리나 LLM이 해야 되는 일들은 몰라도 구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구조는 확장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뭔가 인터페이스의 변경이 아니라 앱 케이퍼빌리티의 스키마에 인텐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기능을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액션 콜의 경우에는 리마인더 앱에서는 세 가지 인텐트를 가지고 있는데 애드 리마인더, 서치 리마인더, 딜리트 리마인더 이렇게 이 앱이 사용하게 된 기능을 정의를 해주게 되고 이 기능에는 각각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요청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액션 콜백에 지금 수행한 기능에 대한 메시지를 글레오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거치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앱 케이퍼빌리티 스키마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케이퍼빌리티 스키마는 제이슨 포맷으로 작성되어 있고 앱에 필요한 기능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앱에 어떤 기능들을 하는 앱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앱의 버전 그리고 인보크 그 호출을 할 때 필요한 언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주면 됩니다. 제이슨 포맷을 보시게 되면은 이 앱이 수행할 수 있는 펑션이 들어있고 그 펑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정의되어 있는데 아마 안드로이드 개발을 해보셨다면은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 표준 형식인 인텐트 포맷으로 오른쪽에 있는 인텐트 포맷 형태처럼 1대1로 대응되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리마인더에 운동 시간 알람이 저장되어 있는지 검색하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인더에 운동 시간 알람이 있나? 라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글레오는 이미 앱 케이퍼빌리티를 통해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기 가장 좋은 툴은 서치 리마인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서치 리마인더는 서치텀이라는 파라미터가 필수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서치텀이라는 키워드를 운동이라고 채워서 그 서드파티 앱 개발자에게 안드로이드 인텐트 표준 형식으로 액션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서드파티 앱은 서치텀을 분석을 하여서 동작하고자 하는 로직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앱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편리한 자유로운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을 수행하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핸즈온 세션에서 준비된 API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LLM SDK를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SDK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구현하신 로직이 있다면 그 로직을 자유롭게 활용을 하셔서 동작을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앱 로직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검색 로직이 성공하게 되면 앱은 그 결과를 글레오에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글레오는 이 결과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자연스러운 응답 문장으로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기능이 실패를 하였거나 사용자가 좀 더 필요한 다른 파라미터가 있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컨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은 개발자는 액션 콜백을 작성할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에 맞춰서 스테이터스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스테이터스를 fail이나 asking으로 추가한 대화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된다면은 글레오는 그 대화 상태와 히스토리를 인식을 해서 사용자에게 실패를 안내해 주거나 아니면 추가 선택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후속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글레오 AI와 서드파티 앱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리마인더 앱의 이 방금 전 세션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비클 API를 활용하여서 기능을 더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가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주변 충전소를 찾아줘라는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서드파티 앱인 리마인더 앱은 어떤 사용자가 말한 컨디션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액션을 제공해주는 서드파티 앱을 개발해 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글레오는 방금 전 사용자가 배터리가 부족하게 되면 주변 충전소 찾아줘라는 말을 의미했다는 것을 알고 그 파라미터들을 채워서 리마인더 앱에 전달해 주게 됩니다. 리마인더 앱은 컨디션은 로우 배터리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때 주변 충전소 찾아주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리마인더 앱은 비이클 API를 사용을 해서 현재 자동차의 배터리 잔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모자란 상황이 되게 되면은 지금 사용자에게 이 액션이 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글레오에게 find EV 차저라는 이벤트를 생성하는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고 난다면은 실제로 자동차의 배터리가 부족해졌을 때 사용자의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주변 충전소를 찾아주는 기능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앱을 실제로 구현한 예시 화면인데요. 이번에는 좀 더 색다르게 다른 예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나에게 아메리카노 2잔 주문해줘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리마인더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은 비이클 API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 이벤트는 문자를 보내주는 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목적지에 딱 도착하게 됐을 때 안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해줘라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는 저희들이 개발한 앱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서드파티 회사와 연동을 한 것을 사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플레이즈 앱이 저희와 실제로 서드파티 앱 연동을 한 사례인데요. 어플레이즈 앱 개발자분이 직접 저희 원하는 기능을 구현을 하시고 저희에게 앱 케이퍼빌리티 스키마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플레이즈에서 기분 좋은 노래 틀어줘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플레이즈 앱이 오늘 날씨를 찾아서 어플레이즈에서 추천해주는 노래를 틀어줄 수 있고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글레오가 자연스럽게 안내해드리는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들처럼 글레오 AI SDK를 사용하게 된다면 차량 내에서 동작하는 여러분들의 앱들이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글레오 AI SDK 연동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는 글레오 AI SDK의 자세한 설명을 이문택 님이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LM 그룹에서 글레오 AI SDK를 개발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엔지니어 임우택입니다. 앞서 지상님께서 서드파티 앱이 글레오 AI와 융합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글레오 AI SDK를 좀 더 자세하게 코드 레벨 관점에서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글레오 AI SDK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제공하는 API가 무엇이며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SDK를 실제 앱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코드로 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이며 마지막으로 2025년 글레오 AI SDK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글레오 AI SDK는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레오 AI SDK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음성 합성과 재생, 그리고 초고대 언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API 집합체입니다. 글레오 AI SDK를 활용하면 앱은 자신만의 에이전틱 AI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DK는 크게 5가지 강점을 앱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강력하고 높은 인식률을 자랑하는 음성 인식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마이크와 오디오 시스템을 100% 활용하여 높은 인식률로 이질감 없는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앱은 이를 바탕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변환된 텍스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대 언어 모델과 활용하여 자연어 응답 UX도 구성 가능합니다. 둘째,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음성 합성 및 재생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재화된 음성 합성 솔루션을 활용하여 경량화된 MP3 오디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마치 자동차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질감 없는 음성을 자동차의 스피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셋째,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활용하여 앱 고유의 에이전틱 AI를 구축하고 레그 응답을 활용한 독특한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이클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자동차에 특화된 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에는 민감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앱 개발에 있어서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글레오 AI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 차량의 컨텍스트를 활용하여 더욱 차량에 특화된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레오 AI SDK를 활용하여 글레오 AI와 자동차가 연동되는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레오 AI SDK가 구성하고 있는 아키텍처 그림입니다. 글레오 AI SDK는 세 가지 주요한 AI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STT, 텍스트를 음성으로 합성하여 재생하는 TTS, 그리고 초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AI 자연어 응답을 처리하는 LLM SDK가 있습니다. 각각의 SDK는 총 3가지의 모드를 지원합니다. 먼저 네트워크 상황이 원활할 경우 고성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버 모드, 그리고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거나 끊겨 있을 경우 내재화된 온디바이스 엔진을 활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모드, 그리고 이 둘 모드를 유기적으로 잘 컨트롤하여 앱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드 3단계를 제공합니다. 글레오 AI SDK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기본적으로 앱에게 제공하고 있어 앱은 기획과 UX에 맞게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오스 커넥터 OS와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체크와 온디바이스 엔진을 포함하고 있는 글레오 AI 서비스가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이 인베디드 서비스가 현재의 차량 상태를 확인하여 고품질의 서버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온디바이스에서 인베디드된 서비스를 앱에게는 이질감 없이 AI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레오 AI SDK의 주요 특징과 개발 환경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친화적인 개발 환경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앱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글레오 AI는 직관적인 API 셋을 구성하고 개발 가이드를 문서화하여 정기적으로 자동화하여 앱에 배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앱은 앱 개발 생산성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바와 코틀린과 100% 호환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글레오 AI SDK를 바로 이식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코틀린의 간결함과 안정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바 언어 또한 100% 호환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자라도 언어의 제약 없이 글레오 AI SDK를 활용하여 앱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 강력하게 오디오를 제어합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오디오 관련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되는 작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오디오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에서 기정의된 권한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레코딩이나 오디오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API들을 선행 합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글레오 AI SDK는 이 모든 과정을 인베디드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하여금 오디오 관련 개발에 필요한 러닝 커브를 없앰으로써 단순한 API 호출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의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관적이고 간결한 SDK입니다. SDK 내에 복잡한 로직을 완벽하게 제거하였습니다. API와 이벤트를 처리하는 콜백으로만 구성하여 높은 코드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말은 앱 개발자가 글레오 AI SDK를 개발하기 편한 환경에서 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통신이 편안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앱에서 서버 통신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러닝 커브가 필요합니다. 기존 서버 통신인 레트로핏이나 gRPC를 선행 학습해야 하며 서버의 API 규격과 데이터 동기화,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글레오 AI SDK는 이 모든 것을 OS에 인베디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은 고성능 서버 기반의 서비스를 API 호출만을 통해서도 간단한 데이터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데이터를 UI에 맞게 활용 가능합니다. 글레오 AI SDK의 API 리스트입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최대한 친숙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미 익숙한 구글 서비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몇몇 API는 좀 더 직관적으로 API를 네이밍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SDK를 등록하고 해제하기 위한 이니셜라이즈, 릴리즈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STT의 경우 STT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add, remove listener가 있습니다. 그리고 STT를 요청하고 멈출 수 있는 request stop API가 있습니다. TTS와 LLM의 경우에는 구글 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한 API 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존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가 이미 인베디드한 구글 서비스를 글레오 AI SDK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코드 변경량이 최소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앱 개발자들은 앱 개발 시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글레오 AI SDK를 활용하여 레그 응답 화면을 구현한 리마인더 앱입니다. 앞서서 여러 번 설명드린 리마인더 앱 화면인데 리마인더 앱 화면에서 할 일이나 스케줄 목록 등을 미리 등록하는 리스트 화면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UI 외에도 저희 SDK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확장 개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록된 할 일들을 서치할 수 있는 타스크 서치를 LLM SDK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할 일 목록이 어떠한 정보인지 그 디스크립션을 요약할 수 있는 것도 LLM SDK를 통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경우 화면을 보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이스 피드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STT SDK를 통해서 기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SDK를 코드 레벨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TT SDK의 사용 방법입니다. STT SD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이니셜라이즈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앱은 STT SDK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후 음성 인식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리절트 리스너를 등록하고 리퀘스트 API를 호출하게 되면 앱은 자동차의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이후 자동차의 마이크를 통해서 발화를 하게 되면 on updated 콜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변환된 텍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omplete가 true로 전달될 경우 앱은 음성 인식이 끝났음을 감지하게 되어 UI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에러 상황 또한 앱에게 전달됩니다. on 에러 콜백을 이용하여 앱은 예기치 못한 에러 상황을 감지하여 UI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실제 플레오스 커넥트 OS에서 키보드 앱이 STT SDK를 개발한 화면입니다. 키보드 앱의 오른쪽 하단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듣는 중 UI가 업데이트됩니다. 이때 리퀘스트 API를 호출하고 나면 마이크가 열리게 되는 것을 스테이터스 바 상단의 마이크 아이콘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후 코엑스 몰이라고 마이크를 통해 발화를 하게 되면 코엑스 몰로 변환된 텍스트가 실시간으로 텍스트 필드에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TS SDK의 사용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투 스피치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이니셜라이즈 API를 호출하게 되면 앱은 SDK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후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하면 현재 재생 중인 음성 합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Speak API와 함께 호출하게 되면 앱은 onReady, onStart, onDone 순서로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TTS SDK 또한 예기치 못한 에러를 감지할 수 있는 onError 콜백 또한 사용 가능하여 앱에서는 에러 상황에 대한 UI 핸들링도 가능합니다. 오른쪽 화면은 실제 OS에서 내비게이션이 주행을 할 때 발생하는 내비 안내음을 TTS SDK를 통해서 구현한 화면입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린 자연스러운 음성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오른쪽으로 한 차선 이동하세요.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고품질의 음성을 스피커를 통해서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스픽이라는 API 호출 하나만으로도 앱에서는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LLM SDK를 사용하는 코드 사용 방법입니다. LLM SDK 또한 마찬가지로 LLM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하게 되면 앱은 LLM 모델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후 여러분들이 익숙한 챗GPT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프롬프트 텍스트를 제너레이트 컨텐트 API와 함께 입력을 하게 되면 LLM SDK는 프롬프트를 해석하여 자연어 응답을 스트링으로 전달해 줍니다. 또한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LLM SDK에 현재 대화 이력을 저장하여 대화 이력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스타트 챗 API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여러 번 설명드린 리마인더 앱이 실제 LLM SDK에 어떻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글레오 AI SDK는 2025년에 더욱 강력하고 최적화된 SDK를 앱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온 디바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API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분기가 도래되면 디바이스 내에서 미리 저장된 벡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색을 할 수 있으며 빠르고 안전한 AI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클라우드 의존도를 낮춰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AI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러한 API가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이피션트 파인 튜닝 PEFT 기반의 클라우드 LLM API를 4분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초고대 언어 모델인 LLM을 경량화된 방식으로 커스텀 튜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앱에서는 적은 리소스로도 AI 모델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I 형태로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AI 모델의 복잡한 스펙을 고려할 필요 없이 서비스와 연동 및 통합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온 디바이스에서 LLM API가 동작되도록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의존도를 완전히 제거하여 디바이스 내에서 AI를 로딩하고 검색을 하며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AI 기반의 오프라인 챗봇 자연어 응답 기능을 앱은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마다 성능이 각각 다른데 각 디바이스에 맞게 최적화된 AI를 로딩하여 자연어 응답을 앱에게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API를 활용한다면 앱은 서버 비용 없이 AI 모델을 직접 연동하고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형화된 글레오 AI 액션과 UI 템플릿을 4분기에 앱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템플릿이 공유된다면 앱은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UX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전화 리스트 화면을 구현한다고 가정해 보면 기정의된 제이슨 포맷을 앱에게 전달하여 앱은 데이터 클래스로 프리디파인하여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거나 변화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앱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되는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리사이클러 뷰나 컴포즈의 레이즈 컬럼을 통해서 간단하게 UI를 업데이트하고 유지 볼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글레오 AI를 통해서 앱을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유기적으로 지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글레오 AI SDK에 있는 STT, TTS, LLM을 활용하여 앱 고유의 에이전틱 A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앱 케이퍼빌리티 스키마를 활용하면 다양한 앱 간 연동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인베디드된 글레오 AI를 활용하면 차량 내의 다양한 AI 기능을 앱에 이식하고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욱 스마트해진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플레오스 플레이그라운드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상님, 우택님. 음성 기술을 앱에 적용하고 싶으신 개발자분들께 매우 필요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씩 질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레오 AI SDK가 앱에 통합될 때 주요 성능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글레오 AI SDK가 앱의 성능을 고려할 필요 없는 것을 아까 좀 전에 장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레오 AI SDK 내에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없습니다. 서버 통신이라든지 오디오 관련 처리는 이미 OS에 인베디드 되어 있어 글레오 AI SDK는 단순한 API와 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코드 품질과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앱에서는 글레오 AI SDK의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자동차 환경에서 음성의 노이즈 제거 기능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네, 휴대폰이나 차량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기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존 차량과 동일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ECNR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는 하드웨어 ECNR뿐만 아니고 존을 디텍팅할 수 있는 솔루션도 탑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운전석에서 발화를 하거나 동승석 또는 뒷좌석에서 발화를 하는 것을 감지하여 기존의 음성 인식에서 운전석 창문 열어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창문 열어줘를 하면 어떤 좌석에서 창문을 열어줘 발화가 있는지를 감지하여 그 해당 액션을 실행할 수 있게 더 솔루션을 확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DK에서 지원하는 LLM의 모델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익숙한 챗GPT4를 지원하고 있고 챗GPT 미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재화한 챗베이커 모델 또한 사용할 수 있게 모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앱에서는 세 가지 모델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자연어 응답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성이나 영상 같은 입력을 사용하는 멀티모달 LLM을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음성이나 영상 같은 입력을 사용하는 멀티모달 LLM을 지금 현재 개발은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는 거는 약간 비즈니스적인 것까지 고려해야 돼서 기술 세션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SDK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컨텍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네, 차량의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SDK는 이 앞에 그 플레어스 커넥트 SDK에서 차량의 컨텍스트를 활용하는 앱인데요. 아마 질문 주신 분은 이 전 세션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차량의 컨텍스트를 비이클 API를 통해서 제공해 주는 API들을 그 오늘 공개된 디벨로퍼스 사이트에 가시면 API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고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직접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국어 음성 임식 및 음성 합성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네, 다국어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은 현재까지는 한국어, 영어를 지원하고 있고 온디바이스의 경우는 북미를 타겟으로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까지 현재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서버 기반은 서버 언어 모델을 엔진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앱은 변경 없이 OTA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가능해서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비스하던 안드로이드 앱을 얼마나 수정해야 글레오와 연동할 수 있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시고 있는 앱이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앱이 안드로이드 표준 인텐트를 주고받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시다면은 앱 케이퍼빌리티만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바로 연동이 가능하고요. 뭐 레스트나 다른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저희가 제안 드리는 방법에 따라 새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갑니다. 테스트를 위해 실제 음성 입력 없이 텍스트로 테스트 입출력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개된 API 중에는 텍스트로 입력을 인퍼런스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개발할 때는 저희가 쓰고 있는 기능이어서 좀 추후 오픈 예정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LLM이 탑재된다면 하드웨어 대표님. 스펙이 중요할 텐데 최소 스펙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네.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에는 스펙과 레이턴시가 굉장히 트레이드 오프가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는 데브박스에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토큰의 스루풋이 한 레이턴시가 한 7초 정도 걸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2-3년 뒤에 출시되는 모델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스펙은 저희가 지금 공개 드릴 수가 없는데 출시되는 차종의 스펙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들려주신 유지상님, 이무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